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적극적인 본부장을 연임시켜 또다시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들과 이웃 주민들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투자 유치가 절실한데 정작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드넓게 조성된 땅에 아직까지 행정구역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같은 투자 혜택마저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세워진 열병합 발전소, 내년 3월 가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물과 땅은 지적도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새만금에 준공한 중소업체는 재산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은행권의 어떤 그런 파이낸셜 하는 부분에도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새만금 3, 4, 5 방조제의 관할만 재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산시로 결정됐습니다. 1, 2호 방조제 관할까지 이달 안에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론 지어지면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도 순차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지자체 간 이견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지적관리 문제는 민간 자본이 새만금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이들과 협력하는 국내 업체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새만금 투자의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외투 기업과 동일하게 국내 기업에도 외투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을 방문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만금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 장관은 이번에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도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새만금 개발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분리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평소 분리 찬성 입장인 본부장이 막대한 손실 책임으로 연임이 어렵게 됐는데도 정부가 지켜주기에 나선 겁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며칠 전 연임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국민에게는 700억 원의 손실을, 삼성에게는 600억 원의 수익을 안긴 특혜 의혹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주의 손실을 인지하고도 찬성한 것은 공익성에 위반한 것이죠. 이 삼성물산만 본다면은 그런 부분을 그런 거죠. 그걸 봐야 되니까요. 예.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 허락 없는 홍 본부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라는 이례적인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기금 분리에 찬성하는 본부장은 어떻게든 지켜주고 기금 분리에 반대한 이사장은 자진 사퇴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 정부 여당은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 전북청사 출범을 하루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기금본부 떼어내기를 여론화하는가 하면 김재원, 정의수, 박윤옥 의원이 돌아가면서 기금 독립화 법안을 제출하며 공단을 압박해왔습니다. 1,500조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1,500명에서 2,500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금의 기금본부 체계로 가능합니까? 그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의 미온적인 최광 이사장은 눈의 가시가 됐고 정부 여당은 본부장 임면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기금본부 분리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고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본부를 흔들어서 전주 이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500조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독립공사가 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북 이전까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파문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2005년 공공기관 154곳에 대한 지방 이전 계획 수립 이후 100여 개 기관이 추가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으로 지방 이전 효과가 막대할 전망입니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캣맘.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져 논란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내에서도 이웃 간 갈등의 폭력 사태까지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갑자기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고. 경찰은 증오범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곳곳에 박스로 된 고양이 집과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한 캣맘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고양이가 이것만 다 이쪽으로 다 몰려들면 밤에 오면 막 12시, 1시 되면 막 시끄러워 싸워. 얼마나 시끄러워. 그런 때가 한두 번이가. 냄새 때문에 놀이터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놀이터에도 막. 그래서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집에 그거 가서 키워라. 고양이를 돌봐온 캣맘은 일부 주민의 고양이 혐오가 도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진짜 많은 것을 지금 당하면서도 그냥 어쨌든 생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멈추고 싶어도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고양이와의 공존을 주장하는 캣맘 사이의 갈등은 고성이 오가는 다툼과 수차례의 경찰 출동 끝에 이웃 간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정은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자치단체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등산한 사업은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방사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절충안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도내에서는 전주시만 겨우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익산 현현동 한 어린이집 뒷마당에서 6살 박모양 등 원생 3명이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개에 목이나 허벅지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텃밭 체험을 하던 중 개의 목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과 몽골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검정교과서를 국정으로 추진한 경우는 과거 나치나 일제 등 독재 국가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역사를 왜곡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지역의 직업인들이 나서 직접 체험하게 하면 어떨까요?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초청 행사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 교실마다 색다른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현역 뮤지컬 가수가 자기 표현에 서툰 학생들에게 역동적인 몸놀림과 자신감을 가르쳐줍니다. 새하얀 반팔 옷에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새겨보는 패션 디자이너 체험. 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법복을 입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유죄다. 내가 생각할 때는 무죄다. 법무사가 가르쳐주는 모의법정 체험입니다. 1위 남중에서 마련한 진로 콘서트에는 전문 직업인 20여 명이 반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쉬운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바리스타가. 이분들이 이렇게 좀 힘든 걸 좀 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가고자 하는 학과랑은 달랐지만 그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롤모델 같은 것도 되실 수도 있고. 참여한 직업인들도 적지 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때도 아니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아니면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강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진학 상담에서도 3학년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어떤 진로 적성을 좀 탐색을 하고 자기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체험과 참여 위주 수업인 자유학기제 시행을 몇 달 앞두고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체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학교들의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메달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하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도에서는 44개 종목에 1,158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되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전라도는 전국 시도 순위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통한 직장 내 화합과 단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주 MBC 직장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전주 비전대학 등 4개 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번 축구대회는 현대자동차와 35사단 등 도내 27개 직장축구 동호회가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믿기 때문일 텐데요. 접종 시기보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례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시군 보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접수를 하고 체온 측정을 거쳐 접종을 하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마쳐야 겨울 준비를 끝냈다는 생각을 할 만큼 대부분 안도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마저 그런가 한 번도 독감 걸려본 적이 없어. 감기가 저기 해도 들어와도 슬쩍 왔다 가는 거지. 이 같은 믿음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는 수요가 접종 초기에 집중돼 해마다 불편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 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백신은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2주 뒤 항체가 형성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6개월가량 지속됩니다. 이를 감안해 노약자 등 고위험군도 11월 15일까지 우선 접종을 권고할 만큼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고 한 12월 초나 이런 때까지 좀 천천히 그 기간 동안에 맞으면 오히려 백신 효과 지속 기간과 독감 유행 시기를 감안하면 이른 접종보다는 개인별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접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웰빙 식품인 쌀귀리의 재배 면적이 지난 2011년 224헥타르에서 올해는 1200헥타르로 크게 늘었습니다. 쌀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혼반용이나 오트밀, 이유식으로 이용되는데 이달 안에 파종해야 고품질 종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4대 종단이 함께하는 2015년 세계 종교축제가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와 익산, 김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의 날을 하루씩 정해 해당 종교를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의 행사가 열립니다. 전주 한옥마을 셔틀버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노선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치명자산 임시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오가는 한 개 노선만 운행되고 있는데 전주천 남천교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추가 배치됩니다. 완주군 구의면에 자리한 술 테마 박물관이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술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개의 상설 전시실과 체험 실습실, 시음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술빚기 강좌와 다양한 발효 교육을 진행합니다. 군산 지역 수건인 실내 배드민턴장이 준공돼 다음 달 개관합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실내 배드민턴장은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